진주가치 TV 서들의 쇼! 좋습니다. 드디어 진주가치 TV가 개국을 했습니다.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진주가치 TV 서들의 쇼 MC 진행을 맡은 이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같이 진행을 맡은 경남 지역의 유일한 사상가 서성덕입니다. 사상가? 예. 사상가뿐만 아니잖아요. 예, 만담가. 예, 교육가, 사업가,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그 과학 영농에 힘쓰는 농부. 예. 우리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덕 MC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예, 모시기 위해서. 우리 이혁 MC께서 저를 갖다가 이제 3고 초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1고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오케이 했죠. 예, 진주가치 소들의 쇼는 사실은 우리 회원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예. 뭐 마음 같아서는 전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예.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전국으로 한들 뭐 될 일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원들만 회원들을 위한 소식지 개념입니다. 영상 소식지 개념에서 좀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나중에는 좀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작이니까 예. 좀 귀엽게 봐주시고. 그 우리 그 처음에 오픈할 때 예. 이거 소들의 쇼 이거 좀 바꿉시다 이거. 그래서 괜찮은데 나름. 아 이거 그 서윤석 이영석 그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그거 이거 또 온 거 아니에요? 그거? 항상 이렇게 창작은 모방 너무 올드하고 올드 좋아하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들의 쇼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이제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회원들과 함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생각은 뭐니 해도 이제 우리 이 삶에 찌든 우리 회원들에게 조그마나마 좀 즐거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즐거움 줄까요? 즐거움 줘야죠. 즐거움 주고. 소들의 쇼는 크게 5가지 코너로 지금 현재 출발을 합니다. 예. 뭐가 있죠?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죠? 잘 모릅니다. 자, 크게 진주가치 우리 소식통이라고 해서 진주가치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서 진주가치 소식을 전해주는 진주가치 소식통이라는 코너가 있고, 그리고 진주가치 가장 또 요즘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의정이지 않습니까? 의정 활동, 의정 감시.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의정직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네. 예, 의정직이라고 좀 졸고. 예. 그래서 의정 라이브라는 코너가 따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진주가치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브리핑하는 기자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런 코너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현안들이 있습니다. 진주가치가 참여하는 현안들도 있고 진주에서 핫한 현안들을 다루는 진주가치 머디쇼라는 코너도 있고 요것만 하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회원들 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또 알고 싶어하는 회원들도 있고 해서 회원들 인터뷰를 잠시 이렇게 이렇게 하는 회원들의 지금 이제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뭐 동정이라든지 뭐 이 잡다한 소식들 그렇죠. 뭐 이혼을 했다거나 또 이혼을 준비 중이라거나 뭐 이런 서 MC의 이제 개혁을 했다거나 관심사이신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특히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그런 그 사소한 조그만 소식이라도 저희들에게 빨리 제보를 해주십시오. 이혼 소식 우리 환영합니다. 그 외에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좀 뭐 아까 말씀하신 술자리라든지 음주 토크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진주가치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걸 영상으로 요즘 많이 담거든요. 그 영상들을 좀 이제 사실 축적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축적할 공간으로 또 저 유튜브도 진주가치 TV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됩니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일단은 새로운 시도라는데 의의를 가지고 저도 기대는 크게 안 됩니다. 아마 큰 기대를 하는 회원들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구독자 목표가 120명. 120명. 최대가 120명. 120명. 그 이상은 안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얼굴이 환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 대표님 오늘 우리 개국 날인데
복장이 뭡니까 진짜? 빈손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복장도 그렇고. 예, 아니 오늘 뭐 바빴습니까? 제가 오늘 박영수 회원은 뭐합니까? 예? 화장만 했습니다. 예? 얼굴만 나오는 줄 알고 제가 진짜. 복장을 신경을 못 썼습니다. 복장은 어떻게 이렇게 가리지지는 않는가요? 예, 그는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라고. 예. 대표님, 우리 그 진주가치 TV가 드디어 개국했는데 네. 그래도 경축사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런 경사스러운 날이 있을 줄 제가 살아 생전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환갑자잖아 지금. 아니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진주가치가 이걸로 좀 소식을 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어떤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가치 TV가 좀 우리 진주가치 회원들에게 좀 더 소통의 공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의례적인 인사 감사합니다. 예. 예, 진행하시죠. 아니 그러면 대표님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소식통에? 오늘은 제가 나왔고 계속 이렇게 좀 뭐 우리 좋은 인재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른 대표님하고 다른 대표님도 있고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잘생긴 사무국장도 있고 그래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그냥 나오신 거구나. 그러합니다. 예. 예, 소식통 몇 가지 소식을 아마 정리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진주가치 회원 토론회가 있었죠. 회원 토론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수요일에 지방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선거 선거 대응 관련해서 회원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걸 왜 했느냐? 우리가 2022년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2014년, 18년 선거를 치르면서 준비가 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선거를 참여하고 어떻게 어떤 선거를 원칙을 정했는지가 기준이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한번 정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원 토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들은 좀 사실 지난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거의 6차례. 지난 한 해 지난했습니다. 그렇죠. 그 작년 6월부터 해서 6차례 정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게 어떤 시간과 일정 계속 미뤄져서 총회 승인을 득하고 우리는 바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총회까지도 그게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어떤 운영위원들이 주말과 야간에 시간을 내어서 토론회를 워크숍과 토론회를 하면서 그 과정과 어떤 우리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를 회원한테 설명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회원들의 참여가 좀 힘들거나 저조하거나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진주가치 회원 토론회에서 준비와 어떤 지금 토론회 과정은 충분히 잘 준비된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참여율은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총회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가 사실 저조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회원 참여가 온라인도 저조했고 오프라인도 저조했는데 사실 좀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대표님? 어찌 보면 이게 좀 첨예한 주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없는 주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선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근데 선거에 관심은 많지만 참여에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직접 우리가 몸을 써서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일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혁 MC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토론회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주가치의 이제 선거의 입장을 이제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걸 처음 시도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선거에 그냥 참여를 했고 그때 판단을 했었는데 뭐 정치 조직이니까 우리가 선거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토론이었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회원들이 그렇게 이제 열화와 갖고 막 관심이 불같고 뭐 이러지는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일까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 네, 좀 짧게 해주시죠. 그 게스트하고 MC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네요. 제가 진행을 하시죠. 6월 중순쯤에 회원 총투표를 통해서 그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근데 선거에 참여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가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회원들이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가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그러면? 자체 후보를 내어서 선거에 참여하느냐, 예.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하느냐의 어떤 차이일 것 같습니다. 진주같이 자체 후보를 내고 네. 그 선거본부 선본을 꾸리고 적극적으로 해온 이제 선거에 2022년 선거에 참여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투표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운영위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을 이제 그런 안으로 만들었고 그런 안을 이제 회원들에게 이번에 제안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총투표 과정을 거치면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또 되겠네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소식도 우리 진주가치에서 어떤 진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진주 민주와 만나다. 민주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예. 그럼 누구 뭐 있습니까? 예. 진주가치가 올해 초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에서 공모한 민주 시민 교육 사업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선정이 되어서 진주에서는 처음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강연 및 지역 반상회 같은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첫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정치를 일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아까 이야기했던 진주 민주와 만나다 이름을 붙인 시민정치학교를 개설했었습니다. 한번 했죠 지금? 예. 한번 1강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공동체라는 주제의 경상대학교 이상영 철학과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예. 계속 준비를 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 다 온라인 강의죠? 네, 다 줌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3강까지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참가하신 분들 반응을 혹시 뭐 들어보셨습니까? 예, 참가한 분들의 반응은 아주 좀 반응은 뜨뜨미지근합니까? 왜? 아니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 이런 어떤 진주에서 지금 사실은 모든 이런 종류의 강연은 지금 거의 스톱된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런 민주주의에 관련된 어떤 강연은 거의 처음이어서 코로나 이후에 좀 사람 참여하신 분도 좀 신선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했던 분도 있어 보여서 반응은 좀 괜찮았던 걸로. 그러면 이제 남은 강의가 지금 6월 2일 강의가 또 있고 6월 3일, 6월 3일. 예, 6월 3일 하승우 님이 출연하는 이 강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뒤로 그러니까 3강까지 있는 거죠. 예, 3강까지 있습니다. 총 3강으로. 예. 3강, 2상강도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계획상으로 진주가치에서 이제 반상회로 이어지죠, 그죠? 예. 지역 반상회로 이어지는 지금 하반기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한데 진주를 한 4구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에 있는 지역민과 어떤 진주가치 회원들이 모여서 지역의 어떤 그 지역에서 정치적 요구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4구역이라면 이렇게 선거구로 예. 도의원 선거구로, 선거구로 예.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모여서 우리가 뭐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반상회 같은 그런 네. 개념을 좀 광역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주가치 회원뿐만 아니라 다 진주의 시민들, 네. 진주 시민들이 대상이고 예. 진주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셔서 예. 어떤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좀 제안하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엠 씨 어디지요? 동네가 금산입니다. 금산. 예. 그러면 당연히 서엠 씨가 금산에 가면 대표가 시민들이 다 막 우르르 몰릴 텐데 예. 강아지들도 몰리고 예. 참여하실 거죠? 당연히 참석했죠. 예. 참여하고 예. 기회가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원 얘기가 있던데. 예. 지금 저희 우리 MC 중에 한 분이 서승덕 우리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복지 모임이 있습니다. 진주가치에는 사실 다른 조직에는 좀 있기 힘든데 정당이 아니고서는 동물의 권리에 관심이 참 많은 소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물복지 모임인데요. 지금까지 뭐 소소한 반대 운동도 했었고 어떤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들의 어떤 복지가 어떤지 공부를 하는 모임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동물원 탐방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월요일 날 5월 24일 날 있었던 동물복지 모임에서는
지금 진양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지금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메롱메롱 합니까? 예, 소위 인사를 잘 안 해요. 예, 정령 행동이라고 하는데, 예, 비좁은 공간에서 어떤 콘크리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있는 공간들이 목적 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정형 행동이라고 하는데 주로 큰 동물한테 코끼리 서 MC가 정형 행동을 집에서 정형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 들리는데 큰 동물한테 많이 일어나는데 진양호 동물원은 좀 지금 오래되고 설계가 그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은 동물들도 지금 정형 행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같이 회원들이 그런 행동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 과정을 하는 게 행동 풍부화 과정이라고 해서 해먹도 걸어주고 공도 넣어주고 해서 애들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먹에 올라와요? 예, 해먹에 올라가서 장난도 치고 거기서 눕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계속 움직이면서 그런 정형 행동을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행동 풍부화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동물원이 꼭 필요한가 이 근본적인 문제도 좀 있지 않나요? 예, 그 부분도 우리 동물복지 모임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물원은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근거가 많이 상실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동물원은 사실은 어떤 종을 보존하는 공간 정도로만 활용해야 되고 이미 시대와 많이 지금 떨어져 가 있고 이렇게 조금 콘크리트적인 공간에서 어떤 진짜 요즘에 동물권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는데 아예 어떤 객체화 시켜서 콘크리트 공간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는 동물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제가 동물복지 모임을 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이제 못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다른 정당이나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진주에서 동물복지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 뭐 인터뷰도 하겠지만은 진주 소싸움 폐지.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 진주 소싸움이 한때는 진주의 자랑거리였지만 소싸움이 진주의 이제 효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진주 소싸움대를 가장 먼저 폐지한 것이 진주의 자랑이 되는. 예. 그 소싸움 폐지하려면 이게 진주시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 예, 시장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연대 이렇게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펼치고 있는데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첫 번째로는 자전거 도로 관련입니다.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던 자전거 일주 도로의 마지막 구간이 희망교에서 난강댐까지 자전거 도로 개설이 어려워 보입니다. 낙동강유 환경청에 소규모 영향 환경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개설은 지금 도로가 나 있는 희망교에서 약수항까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거 완전히 진주시에서 손을 든 건가요? 지금 약수함까지는 아마 합의가 된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지금 법적으로는 아마 불가한 상태로 보입니다. 손을 또 조규일 시장님 이렇게 손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도 안 되는 걸 알면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편법을 가지고 놀지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아니요, 용역 회사에서 용역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 용역 회사에서 하는 제안을 했는데 아마 이게 반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보충해라고 하는데 그게 보충하기 힘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가치뿐만 아니라 함께한 단체들이 하여튼 오랫동안 함께한 어떤 그 성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하면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었던 하여튼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내버스 대책위 우리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진주가 참 시끄럽습니다. 참 네. 코로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불만과 요구가 이렇게 많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부일 부산교통의 임금비 착복 문제입니다.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임금 보전을 위해서 진주시에서 시내버스 업체 지급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데 일부가 노동자가 아닌 업주에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주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진주시에서는 이거를 경영 효율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업체에서 시내버스 업체에서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남겨서 경영진이 가져간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인건비의 수준을 볼 때 그 운전적 인건비 책정 금액의 76%만 노동자한테 갔고요. 그에 반해 임원 인건비는 책정 금액이 234%가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영 효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착취와 착복이라고 할 수 있고 부산교통도 지금 다른 회사와 회계 분리가 안 돼서 망정이지 그 파악은 힘들지만 비슷한 상황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적에 대해서 혹시 진주시에 대한 해명이나 뭐 그런 별도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시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진보당의 유재수 의원이 저번 회기에 시정 질의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각 그 회사의 버스 회사의 경영 효율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어떤 관리 감독할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부당이익을 환수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하고 있고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진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조례 제정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거리 선전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리는 피켓팅 뭐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준공영제 지금 뭐 총액제가 아니라 준공영제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떤 대책에 의해서 준비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피켓팅 그 시민한테 알리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진주시와 시의원의 어떤 반기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책임의 어떤 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진주시에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조례 제정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진주 가치도 좀 이렇게 직접적인 시민들이 가장 이렇게 뭐 생활과 밀착돼 있는 일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얼굴 본 지가 참 오래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원들 좀 소식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회원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소식은 이렇게 들은 소식과 그 다음에 SNS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가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박태영 사무국장 소식입니다. 사무국장이 집을 이제 나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출가했어요. 자취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수많은 지역의 인사들이 축하차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뭐 거의 뭐 번호표 뽑아서 기다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도 한 두세 차례 방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모임을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박 국장님 그 핑계 삼아 집중적으로 거의 뭐 1층부터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취라기보다는 거의 카페 분위기로 늘상 사람이 붐비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혹시? 지금은 1.5단계라서. 그리고 또 우리 정밀한 회원님 소식이 들리던데. 지금 가셨나요? 지금 정상대로 하면 우리 정밀한 회원님을 볼 수 없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번 봤습니다. 베트남으로 안 가셨나요 아직? 저는 한 3번 봤습니다. 베트남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던 정밀한 회원은 비교적 안전했던 베트남에서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국경이 봉쇄되어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분은 운영위에 나와서 인사까지 다 하시고 근데 그 다음 운영위 때 또 나오시고 참석률 때 최고 좋습니다. 또 나오시고 어찌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차 술자리까지 나오시고 저희는 일단 정밀한 회원님을 계속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좀 지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하튼 가시는 건 가시는 거죠? 예, 뭐 봉쇄가 풀리면 언제라도 헐 날아가신다고 합니다. 빨리 좀 베트남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상황이 안 좋던데. 그리고 핫한 소식이 있던데. 예, 김병영 우리 회원이 부의 상징인 부의 상징인
할리 데이비스 로드킹을 구입했다고 최근 페이스북에 알려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리 데이비스는 그 로드킹은 이렇게 하는 건데 누워서 타는 거 네, 그 말이죠. 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시가가 3,800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요. 3,800. 댓글란에는 시승을 원하는 패친의 글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모 시의원은 좀 태워달라고 연락까지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시의원 누군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해야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 뭐 실명으로 S모 의원. S모 의원. 그까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리 데이비스 로드킹이 피규어임이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진짜가 아니라고. 아니 요 김병용 회원은 왜 그랬답니까? 예? 웃기려고 그랬답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관심을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거 아니, 그 진짜가 아니라는. 아마 그 페북이 그때 난리가 난 페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병용 형님 심심해요. 전화 주세요. 술 한잔 해요 그러면. 아니 뭡니까 이게? 그래도 진짜. 그래도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죠? 그런 꿈이 있는가 보네요. 그죠? 그리고 타고 싶은 회원들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네. 피규어라도 타면 안 되나? 역시 병용 형님답게 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군요. 자, 넘어가시죠. 예. 다른 분 또 있죠. 예, 우리 황규민 회원님의 페북 SNS 소식입니다. 나이 들면 무엇이든 새로 하면 안 된다는 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진주가치 대표주자인 진주가치 전 대표 황규민 회원이 무려 석사 수준의 철학 과정을 1년 동안 무사히 잘 다녔다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아니 이분은 정말 이거 앞뒤 안 맞고 맥락이 안 맞는데 뭐든지 우리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에이 나이 들어서 뭐 새로 하는 거 아니야 말 필요 없어 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반을 때리지. 저도 그 말에 큰 감명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을 손을 놓았거든요. 자기는 우리 원래 지금 석사 과정요. 석사 과정의 철학 공부를 임미경 우리 회원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저 황규민 회원님 뭐 이해는 한답니까? 근데 그 내용을 꿀먹은 버무리라고 합니다. 아하, 참, 전 대표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황 대표님의 그 독특한 인생관의 감명을 받고 살았는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어쨌거나 저는 저 책을 손에 놓지 않는 황규민 회원님께 독서대 하나 장만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 우리 다른 회원들 또 뭐 제보, 제보를 많은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 주시면 우리 다음 회원 동정 때 또 자세히 해드리고. 뭐 소소한 내용들 다 연락을 주십시오. 뭐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애가 반에서 1등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꼴찌를 했다거나 뭐 이혼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 우리 자세하게 꼭 안 빠지네. 자세하게 우리가 이혼 안 빠지네.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인터뷰라고 회원 이제 그 인터뷰 코너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방문해서 브이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회원 소식을 또 따로 알리는 인터뷰 그 코너가 있으니까 그 코너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우리 소식통이었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클릭! 또 봐요. 다시. 내가 다음 영상 클릭하면 또 봐요. 웃는 얼굴로. 활짝 웃는 얼굴 이게 흔들주세요. 자, 다시 갑시다. 다시 갑니다. 다음 영상 클릭! 또 봐요.